저는 커피 가지고 허세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시기 지났고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이게 허세랄까? 아, 허세 맞네요. 인정. 갑자기 깨달았어. 네, 여러분 저희가 월커 사상 최초로 지금 집에다가 3그룹을 설치해봤는데 돌아가요, 그게? 돌아가죠. 전혀 문제 없어. 원래 있었던 것 같아. 개발을 하시면서 매달 다른 카페에서 다른 머신을 쓰시고 그대로 최고의 에스프레소를 내리시려고 노력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세팅하는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맞아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또 우리 김상훈 바리스타님께 또 중간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장같이 세팅을 하자. 그쵸. 제가 그때 좀 느꼈어요. 아, 내가 실수했다. 3그룹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안 안 했거든요. 했어요. 저희 집 지금 정수 필터 바꿨습니다.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울분이 차오르는데 아니. 원래 냉장고 정수 필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엔지니어님께서 필터 바꿀까요? 근데 바꿔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셨는데 1차적으로 말리셨어요. 바꾸면 일이 커지는데 한번 먹어봤죠. 했는데 저 필터가 또 너무 많이 커피 맛을 걸러내버려가지고 안 된다. 산미가 너무 도드라진다. 정수 필터 바꾸자. 바리스타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네.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어주는 커피가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환경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아무리 레시피를 뭐 투입량을 0.5g, 0.1g, 물 온도를 1도, 2도 바꾼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더 큰 위에 있는 환경을 체크하고서 그 환경이 올바르게끔 맞춰 놓지 않으면은 아무리 미세 세팅을 정교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는 뻔해요. 근데 그 위에 단에를 제대로 해놓고 나면은 밑에 단에서의 그 미세 세팅이 의미도 남달라지고 조금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더 큰 차원에서 좋아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커피가 나올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매니저급들, 팀장님들, 바 안에서 어떻게 워크플로우가 돌아가는지, 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게스트 바리스타 지금 매달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게스트 바리스타에 대해서 모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개발하고 부르죠. 게스트 바리스타를 줄여서 개발하고 이제 약자로 쓰고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제 카페가 아닌 진정성 있는 카페에 제가 함께 가서 조인해서 게스트로서 그 카페에서 다루는 커피를 조금 더 특별한 경험으로 소비자들에게 선보여드리고, 그리고 거기 원래 일하던 바리스타들과 새로운 시너지를 통해서 우리의 커피가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업체들 조금 뭐 몇 군데만 나열해 주실 수 있으세요? 리브레서부터 해서 뭐 엘카페, 커피 몽타주, 부산에서는 얼마 전에 블랙업, 벙커 컴퍼니, 센터 커피, 로우키, 기타 등등 베스트 바리스타가 전국을 돌면서 하고 있는데 다 다르거든요, 환경이. 심지어 지역이 다른 물도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개발 때마다 겹치는 커피가 한 번도 없잖아요. 커피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데 머신마저 다 달라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세팅을 잡을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 개발하고 싶다. 좀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신청 창구가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한 업체랑 할 때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것에 양쪽이 모두가 에너지를 엄청 쏟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했을 때 우리가 서로 간의 시너지를 내고 이걸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무언가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첫 번째로 최우선으로 해서 신청 온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은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있죠. 네, 커피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이 브랜드는 진정성 있게 오래도록 해오고 있는데 자신들의 진정성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아직 스스로 깨워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저는 바리스타를 대회로서도 이제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해왔고 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오랫동안 훈련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커피를 이렇게 다르게 보여주면은 소비자들이 더욱더 이 가치를 알아줄 텐데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깨우는 쪽으로 일단 시작을 했던 건데 그 뒤로도 어쨌든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철학, 가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김상훈 바리스타님께서도 커피 템플이랑 카페를 제주도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의 카페가 있는 상태에서 왜 다른 브랜드들이랑 이렇게 같이 제 카페가 잘 되려면은 사실 이 시장 자체가 커져야 하고 우리 스페셜티 업계에서 하려고 하는 스페셜티 커피의 어떤 본질이나 이런 가치가 무엇인지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즐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넓히려면은 제가 제 카페에서만 있어가지고서는 너무 한정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글로만 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저쪽 카페에 가서, 그리고 그쪽에 팬들이 있는데 저쪽 카페에서 함께 한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폭넓게 만날 수 있겠구나.
편안하고 쉽게 스페셜티에 대한 첫인상 혹은 편견이 있었더라도 즐거워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 개발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궁금해요. 꽤 많은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개발 어디랑 하시죠? 전라도 광주에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한결같이 꾸준히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커피 브랜드 304랑 함께 합니다. 근데 그 후일담은 또 304가 또 그 조리퐁 라떼로 유명했어. 안타깝게 커피에 그렇게 진정성 있는 곳인데 한결같이 오셨는데. 항공사를 일으켜 세운 것은 조리퐁 라떼였다. 네. 그렇지만 조리퐁 라떼라도 네. 스페셜티 커피를 베이스로 한 조리퐁 라떼였다. 밑받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치면 커피 템플을 일으킨 거는 텐저린 텐저린 카푸치노와 카푸치노. 유자 아메리카노인데 이게 왜냐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더 많이 나갔으니까.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보다 더 나가는 메뉴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네. 아니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카페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304를 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준비가 어떻게 돼요? 일단 대표님을 포함 로스터, 디자이너가 있다면 디자이너, 그리고 바리스타들 함께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왜냐면은 게스트 바리스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직원분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아직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회의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컨셉을 잡아야 할 것인가, 컨셉 회의를 해요. 컨셉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진정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어떤 모습으로 빠르게 인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컨셉을 잡는 동안에 디자인도 그 중간에 있죠. 그 안에서 그럼 이 컨셉을, 이 워딩을 어떤 디자인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회의를 같이 하죠. 동시에 로스터와는 그럼 이 컨셉을 위한, 그리고 이 브랜드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커피를 할 것인가 리스트업을 해놓고서 생두부터 정하고 로스팅을 해보죠. 해보면서 포인트를 잡아가죠. 전에 하던 로스팅 스타일이 있는데 그 로스팅 스타일이 지금 이 커피에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를 판단하면서 체크하면서부터 거의 리빌딩 한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커피를 어떻게 해야지 더 잘 표현할 것인가를 대회처럼 계속 다시 얘기하면서 연구해요. 이제 그렇게 나온 커피들 가지고 바리스타들과 함께 같이 추출해보면서 이것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추출할 것인가, 환경 같은 것을 체크를 해나가면서 하나씩 잡아가기 시작하죠. 근데 추출 레시피가 먼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컨셉이 얘기 나왔고, 이제 철학이냐 비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공감대 형성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컨셉을 정하고 콩을 선정을 하고, 이 콩을 이제 추출하는 무대의 환경을 체크를 해요. 그거 말은 이제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머신이 어떤 머신인지, 그라인더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운용될 때 이때 환경, 지역마다 물이 다 다르거든요. 지역이 달라지면은 지역 안에서의 그 상수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용하는 물 자체의 성분이 다 달라져요. 그럼 그 성분에 따라서 커피가 녹아내리는 정도, 향미가 결합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또 일단 체크를 해요. 이 커피를 녹여내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 그게 체크가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정수기를 바꾸기도 하고 그대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이제 세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팅은 가장 마지막이에요. SO 세팅, 몇 그램 더 넣을지 덜 넣을지 뭐 이런 것들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고, 그전에는 환경 체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시그니처는 커피가 결정이 되고 세팅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나와요. 왜냐면 세팅 나오기 전에 컨셉만 가지고 시그니처를 어느 정도 뭘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커피가 아직 뭘 할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커피에 따라서 향미 프로파일이 너무나 달라지는데 시그니처를 미리 정해놓는 게 별로 의미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매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시그니처는 재료와 재료가 더해졌을 때 이 맛도 느껴지고 이 맛도 느껴지고 이 맛도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곱하기가 돼서 완전히 새로운 맛이어야 한다가 제가 생각하는 시그니처예요. 그러려면 바리스타끼리 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엄청 중요하죠. 그 사전에 그러면 한번 맞춰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커피도 바뀌었고 메뉴도 바뀌었고, 그 바리스타분들도 김상호 바리스타님이랑 일하는 건 또 처음이고, 이런 방식은 처음이고, 그쵸. 또 머신도 어느 정도 좀 바뀐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사전에 합 같은 건 어떻게 맞춰요?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제가 매일 출근을 해가지고 거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러쉬도 치고 뭐 하고 하면서, 그리고 일 외 시간에는 또 다 같이 시간을 내서 합 맞춰내는 것을 연습을 하죠, 따로. 그런데 이 연습할 때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바리스타들이 저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나이가 있고 뭐 경력이 있고
있고 그들에 비해서 조금 알려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불쑥 들어가갖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한번 바꾸겠다는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야지,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마지막 일주일 이전에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했으니까 3주 정도 더 있다고 하면은 그 3주 동안은 그들이랑 친해지는데 필요한 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좀 갑자기 뭐 바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반응이 어때요? 그 원래 일하시던 분들? 약간 초반에는 힘들어하는 면이 보일 때도 있죠. 왜냐면 하던 것 이상의 것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들 스스로가 사실은 커피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이 스페셜티 씬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그것들이 깨어져 가지고 더 하고 싶어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또 그거에 또 굉장히 에너지를 받고서 더 그래? 오케이 이거만 다 줍시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벌써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신 거죠? 지금까지 결과로 봤을 때는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요. 네. 제가 제보를 좀 받은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다. 엄청 디테일하다. 그래서 이제 친하세요? 유성화 회사님이랑. 그러면 친하시면, 왜 저렇게까지 하냐? 약간. 엄청 디테일하게 한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데 저렇게 한다. 라고. 물론 이제 너무 좋았지만, 제가 또 그런 제보를 받은 게 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커피의 진정성이라든지 이 좋은 재료가 주는 가치, 그러니까 좋은 재료라는 것은 단순히 비싸고 뭐 딱 그런 것이 아니라 스페셜티에서 추구하는 투명성이라든지 추적 가능성, 지속 가능성, 이 모든 것들 그 정도 맞춰서 해내야지 그것이 조금 전달될까 말까인 것이지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허울뿐인 말인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죠. 그래서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정도의 준비가 필요해요. 저는 그게 과하다는 생각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기본이다, 그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그게 기본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시작했으면 당연히 기본인 건데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저랑 함께 하고 나서부터는 태도들이 다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내고 나니까 소비자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한 커피를 받고서 하는 반응을 보고 나면은 이 정도 해야지 이렇게 반응을 끌어낼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서로가 이렇게 현장에서 느끼는 거. 그래서 대반은 마케팅을 남기는 것 하나, 그리고 경험을 남기는 것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제 바리스타들한테 늘 하는 얘기. 그리고 이 커피, 이 씬에서 우리가 특별한 커피들, 산지에서 다양한 좋은 그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 커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커피들이 정말 많고 언스페셜티 통해서 그런 커피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일상적인 커피 말고 이런 커피들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자문을 한번 해보면은 미술관 가는 이유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미술관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의 세계, 미술의 세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커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커피에 대한 인상과 가치관 혹은 커피에 대한 세계의 넓이를 넓혀주는 그런 커피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이런 커피를 한 번쯤은 먹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의 커피 세계, 카페 라이프 이런 것들이 더 풍요로워지고 즐거워지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는 한 번씩은 먹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먹어봐도 좋다. 김사원 바리스타님이 생각하는 커피 고정관념은 무엇이 있을까요? 커피를 배우면서 시야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좁아진다고 느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발전할 수 있나요? 그런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이미 스스로가 좁아지고 있다라고 느꼈다라는 것은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한 임계점에 지금 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 커피의 세계관이 지금 넓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닫히고 있는지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지금 좋은 자세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늘 생각했던 이런 커피들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혹은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간접 경험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배우는 수밖에는 없어요. 저도 많이들 그렇게 해서 배웠죠.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속으로 이제 우쭐할 때가 있다가 다른 데 가서 이제 한번 맛보거나 아니면 경험을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누다가 인사이트를 얻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방식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혼자만 하면은 심심하고 재미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나눠보는 것 좋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회가 좋다고 생각해요. 어느 대회든 간에
대회 나가보면은 대회에 굉장히 진심으로 커피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들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타산지석. 올해 개발 계획 어떻게 되시나요? 네, 올해는 제가 작년 말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커피 업계 안에서 진정성을 가진 브랜드들과 커피의 가치를 알리는 데 집중을 해왔잖아요. 근데 올해도 여전히 커피 업체들과의 콜라보가 있을 예정이지만 전체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한 3분의 1 정도만 그 정도로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커피 업계가 아닌 다른 업계들과 콜라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준비하는 중이고요. 음악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음악 업계 안에서는 어떤 음악이 좋고 어떤 게 이제 수준이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아시겠지만 커피는 또 문외한이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이런 커피가 조금 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라는 걸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콜라보, 그리고 대중적인 면에서도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제 시장을 넓힌다는 의미에서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음악, 미술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하고 콜라보를 통해서 커피와 함께 접목시키는 것, 이게 이제 올해 개발 계획입니다. 개발을 가서 처음에 이제 딱 가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오케이. 네,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뭘 바꾸시는지 오케이. 이런 것들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진행하죠. 네, 네. 저희 준비 좀 하고 네. 진행하겠습니다.